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되겠고요. 요거 한 문제 구성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총론 이런 내용들 전부를 알고 가야겠고요. 일단은 종부세는요,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게 됩니다. 앞 시간에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것에 비해서 이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서울에서 내든 제주에서 내든 어차피 국가한테 귀속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주소지가 납세지. 자, 그리고 종부세라고 하는 거, 납세금의 성립 시기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 날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자, 종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납기는 좀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아까 지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얘는 12월 달에 바로 종부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종부세를 논하려면 사실은 재산세라는 주제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렇게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던 것이고요.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토지와 주택만 어떻다? 바로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항공기나 선박이라는 것은 어떻다?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일정한 토지가 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과세 객체와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비과세 대상이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가 분리부가세 해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 4% 장장해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 이걸 분리부가세. 별도 합산은 별차운원이라고 해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부지, 그 다음에 원형 보전 임야. 그다음에 종합합산은 부속 토지 이따구로 외웠어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전국에 있는 재산을 따지는 거야. 아까 재산세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또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까지 묶어서 어떻다?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에 비해서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뒤에서 80억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전국 단위로 5억 초과 이런 경우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게 고율이 됐든 저율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6억 초과 이렇게 됐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세대 1주택일 때하고 금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는 안 돼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엄청난 센 세율로 한번 세금을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리하게 되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과세 대상, 별장 세유한 주택은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지금 토지 중에서는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고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이게 바로 일정한 금액 초과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지금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종부세에서는 과세 객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사실 요즘엔 좀 적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재산세 파트에서 토지의 분류라는 개념하고 같이 엮어서 이 문제도 지금 8년 동안 2문제인가 구성이 됐는데 다만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별
종부세 내용을 볼 텐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분 종부세 출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지문 1개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더럽게 복잡스러워서 문제 구성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 주택분 종부세라고 하는 게 그나마 출제 이슈. 그래서 과세 객체 얘기할 때는 주택은 이슈가 안 되고 실제 종부세, 부과 징수, 세계 산출, 공제 이런 얘기할 때는 주택분 종부세. 여기서는 이제 종부세는 한 문제밖에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거 바로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워낙 간단한 주제니까 여러분 교재 73페이지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임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물어보면은 쫄아갖고, 임야가 포인트죠. 임야는 뭐예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죠?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죠?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임야는 분리과세니까 종부세랑 어떻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 한 문제 30회 때 답을 뽑았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3문제 있구나. 그럼 결국은 얘도 이제 8년 동안 4문제 쟁점에 다뤘던 그런 주제가 되겠네. 23회 때, 24회 때, 26회 때 이렇게 박스형으로 구성하다가 아까 언제 30회 때는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암기가 좀 돼 있으면 해볼 만해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세법이 16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무난한 지문들로 내왔던 것들로 구성을 해요. 세법에서요, 10문제만 세팅되면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 공시법이라고 해서 공간정보법 12문제인데 한 8문제 가까이 맞출만 하거든요. 그럼 벌써 18문제가 커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등기법 좀 있고 하면은 찍는 것도 있고 또 자, 공인중개사법이 좀 쉽게 나오니까 거기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가서 볼까요? 23회 11번 문제. 종부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은 해서 1번 별장. 별장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주택 자, 재산세 할 때 워낙 높은 세율을 때리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 2번 지문 끄트머리 보셔야 돼. 농지 나와 있죠? 본능적으로 지문 끄트머리 봐야 된다고요? 농지는 뭐예요? 분리과세. 그러니까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번 건축물 4번 건축물 나와 있죠? 건축물은 종부세랑 관련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이렇게 3가지만 어떻다? 종부세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인가요? 끄트머리 부속토지 나와 있죠? 계속 지금 느껴야 되는 게 뒤쪽 살살 봐야 돼. 부속토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래서 전국 단위로 5억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출제는 기술 보십시다. 23회 때는 뭘 구성했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 시험 문제 갈 때는 뭐라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물론 이제 본질은 다 똑같아. 근데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야. 자, 기억번 보니까 끄트머리 농지 나와 있죠. 니은번 끄트머리 임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비과세 나와 있죠. 리을번 건축물 나와 있죠. 다 비과세죠? 종부세 비과세죠? 종부세는 별차운원 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토지 하고 자,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잘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 임야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과세 대상 아닌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은 모두 포함돼야 되고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당연히 종부세도 다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 아까 뭐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뭐 상관없어. 모두 다 종부세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답은 5번 이렇게 보실 테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해서 우리는 과세 대상만 알고 있죠.
별차운원 하고요. 별장을 제한 주택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부속 토지. 부속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지요.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차고용 토지 나와 있죠? 별도 합산이죠? 그리고 차고용 토지였고 이 금액이 100억이라고 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 근데 거기까지 몰라도 일단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차고용 토지는 별 차원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기억은 무조건 빠져야 되죠? 기억은 무조건 빠져야 되죠? 이건 과세 대상 아닌 걸 고르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 다 제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 중에 자 니은번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부부 공동 명의의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인 경우 나와 있죠. 자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유세하고요 소득세를 비교를 해보십시다. 보유세를 내는 그 국민이 자 국가 입장에서 더 소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더 소중한 분일까요? 지금 마음이 또 바뀌었어. 하고 소득세를 했다, 보유세를 했다가 그냥 눈을 깔면 다시 아니야, 그냥 다시 소득세를 할래? 소득세는 고객 아니에요. 어쨌든 한번 소득이 생길 수도 있거든. 내년에 똑같은 소득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소득세는 객이야. 어쩌다 왔다 가는 손님 같은 존재야. 걔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 한편 보유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매년 피를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보유세가 중요하다고. 그 보유세는 부부 별산이에요. 소득세는 합산이에요. 소득세는 많이 뜯어내야 되니까 소득이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 부부의 소득을 다 합쳐버린다고. 손님이니까 한 번 이번에 삥 뜯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는 합산, 보유세는 별산이라고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결정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부부 공동명의 10억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재산세랑 똑같은 거잖아. 재산세라고 하는 것도 아까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지분권자가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어떻다고요? 지분권자. 자, 여기서는 5억 정도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좀 이따 주택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자, 디귿번. 요것은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다. 건물은 상관없죠? 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기억은 아닌 걸 고르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일단 빠져야 되고요. 디귿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아니, 니은번 몰라도 기억하고 디귿은 단순하잖아요. 디귿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빠져야 되죠? 근데 디귿은 별 보탬이 안 되네. 리을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프장용 토지 나와 있죠? 골프장용 토지는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 4%짜리였었죠? 4%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리과세는 어떻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니은도 알았어야 되는구나. 자, 니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 주택분 재산세액 얘기를 할 때 이게 기본 공식이 6억 초과라고 돼 있는데 어디 있어? 6억 초과. 자, 다시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자, 6억 초과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또 이 3억을 빼줘요. 그래서 9억 초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어려웠던 주제 뒤에서 보시면 설명드리겠고. 자,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지금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챕터에서는 시험 문제 구성한 게 8년 동안 지분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별도 합산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고 버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국내 소재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공시기획 합산액이
80억 초과했을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가끔 종부세 이렇게 낸다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들 하고 사실 그러는데 부질이 없는 짓거리입니다. 일반 개인은 진짜 0. 몇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퍼센트 되게 낮아요. 이 종부세 세율을 올리거나 그럼 주로 법인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법인. 이렇게 80억 초과는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빼고요.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격별 90%. 별로 중요치 않아. 이게 내년 되면 95%가 되고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중요치 않아. 뭐 이거 하려면 앞에서 토지, 건물 얼마, 7, 주택은 얼마, 60%. 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출제 포인트가 되지만 이걸 외우려고 용을 쓰면 안 된다고. 왜? 통계적으로 안 나오니까. 물론 다 시험에 나올 걸 다 외우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때 이제 하실 얘기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별도 없어 보셨고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라고 해서 이미 부과됐던 재산세 그만큼 어떻다 빼주게 된다. 이게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재산세는 기본 공제로서 빼주게 된다. 그 다음에 상한자 1.5배. 재산세랑 똑같은 구조죠. 우리가 앞에서 재산세 할 때 토지 건물은 얼마? 1.5배라고 했던 거. 주택은 3억, 6억 이렇게 구간을 몇 개를 만들면서 1.05, 1.1, 1.3 이런 식으로 세부담 상한. 이게 30회 때가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아요. 공시가격 합산해서 5억을 빼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격별 9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잡고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어떻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세부담 상한 1.5배. 뭐 지문 하나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주택분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로는 7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초과라고 돼 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이라고 돼 있죠?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아까 공시가격 합산액이 10억이고 부부가 공동명의가 돼 있을 때는 5억밖에 안 가지고 있는 꼴이니까 어떻다? 종부세 납부 의무가 없다. 그 얘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가볼까요?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초과.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9억 초과라고 해서.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장 제외라고 해서 종부세법에서 주택의 적용은 뭐는 제외된다? 별장은 제외하게 된다. 아예 주택의 정의 자체에서 뭘 뺀다고요?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과 종부세법 토지는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을 포함해서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종부세법에서는 아예 정의 자체에서 뭐를 제외한다? 주택의 정의에서 별장을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 드럽게 복잡하고요. 여러분 그 교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세율을 외울 이유도 없고 외우지도 않습니다. 이건 외울 수 없는 거라고요. 눈길도 주지 마. 그냥 단일 세율합니다. 이 정도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본 공제. 공제에 관한 부분이 이슈. 앞에서 토지분 재산자 종부세에서는 이미 부과됐던 토지분 재산세액이라는 것은 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주택분 재산세액이라는 것은 다 기본 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령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등등등 해가지고 가진 재산이 그냥 집 한 채밖에 없다. 근데 종부세를 내라고 그런다. 죽겠어. 어저께 돈이 없어가지고 기와장에 있는 이슬을 닦아서 먹었었는데 우리 보고 집을 팔란 얘기냐 뭐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겨우 20몇 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딸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국가가 뭐 해준 게 있다고. 할머니가 나오셔서 나를 군대에서 밥을 먹여줬냐 어땠냐.
그런 것도 안 해줬으면서 왜 피를 빨아먹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몇 개를 빼준다고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지금 과세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아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18억 초과가 돼야 돼. 그죠? 아까 보유세는 부부 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형편이 어려운 거야. 18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18억 초과하는 주택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세가 많다. 그러면 이제 보유 기간별 연령별 공제라고 해서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되면 20%, 70세 이상이 되면 30%,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금방 나중에 외우십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때 일정한 공제를 또 해주게 됩니다. 산출세액에다가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얼마? 20%. 자, 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얼마? 40%. 그 다음에 50인가요?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얼마? 50%에서 2, 4, 5, 1, 2, 3, 2, 4, 5 이런 순서예요. 해서 다시 60세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해서 1, 2, 3 이런 순서가 되겠고 5년 이상 보유했다고 했을 때 5년, 10년, 15년 이런 순서에 따라서 2, 4, 5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별 공제 또 연령별 공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편이 어려운 거야. 겨우 이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니까 한 20억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 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될 것인데 60세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70세 이상이 되나요? 예, 그러면 30%까지 일단 공제를 해주고요. 아까 재산세도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라고요?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 50%까지. 그러면 단순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50%, 30%, 80% 나오네? 재산세 빼주네? 그럼 세금 거의 안 내네? 요건 아니고요.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때는 얼마? 70%까지만 어떻다? 공제를 해주게 된다 해서 지금 이론상 보면은 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연세가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까지? 80%까지 공제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얼마? 70%까지 최대 중복 공제할 때는 얼마? 70%까지 중복해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택분 재산세 기본적으로 6억 초과라고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은 9억 초과입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공제라고 해서 기본 공제로서 부과된 재산세액이라는 것은 일단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60세 이상이 되면 10%, 20%, 30%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일단 연령별 공제라는 개념이 있고 보유 기간별 공제라고 해서 5년, 10년, 15년 이런 순서에 따라서 20, 40, 50에서 토탈 얼마? 80%처럼 보이는데 작년 시험 문제 구성됐던 거 토탈 7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택분 종부세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못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 건드려내고 있어요. 지금 저 종부세에서 내릴 게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가 출제 포인트인데 제일 기본이 됐던 게 아까 8년 동안 네 문제 23, 24, 26 나오고 30회 때 나왔던 종부세, 과세, 객체라는 주제 두 번째 이슈가 주택분 종부세에서 무슨 문제? 바로 공제에 관한 문제. 자, 이 소유 상한, 뭐죠? 아까 종부세, 토지분 종부세에서는 1.5배까지 어떻다? 상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주택분 종부세도, 자, 직전 연도 기준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요 세부담 상한은 우리가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시려 가지고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교재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부과 징수액인데 먼저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문 보시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핵심 지문.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좀 특이한 개념이죠. 공동 소유. 여러분 교재 주택수의 계산 방법 보시게 되면은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수의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처음 나왔어요. 지금 16년 만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합산 배제 대상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갔었잖아요. 종부세를 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6억 초과, 다만 1세대 1주택이면 얼마? 9억 초과.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등록문화재 등은 어떻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누워서 사고 이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지 역시 몰라도 될 내용들입니다. 3번 질문이요. 과세 기준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금액이 5억 원이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건 확실히 틀렸지. 최소 얼마? 6억 초과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어떻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두 개 지문이 최근에 좀 사이드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치고 교재 79페이지 와우 첫 번째 지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이 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5억일 때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읽어볼 이유도 없어. 종부세율을 외울 수는 없다고요. 금액에 따라 6단계로 구분이 되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냐 이 주택 보유자는 이 경우수가 다 틀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세율을 묻고 싶으면 어디에서? 취득세에서, 어디에서? 재산세에서, 또 어디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갖고 내면 되는 거야. 세율을 묻고 싶으면 거기서 내면 되는 거지 종부세에서 세율을 물어볼 이유는 없다고요. 그 지문은 말도 못하는 지문이야. 과세 표준 아까 주택 5억 뺀다고 그랬잖아요. 자 6억 주택에서는 6억 뺀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얼마 5억일 때 세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밑에 답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주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세율이 적용되는 전에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으로 한다 해서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기본 공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앞에서 이제 재산세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보십시다.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을 얻었다 빼주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 관련해서 세부담 상한 1.05, 1.1, 1.3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50% 범주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에만 적용한다. 이런 것들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산세가 과거에 부과가 된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7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럼 이 70만 원을 어떻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또는 자 지금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자 지금 세율이 50% 까져서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60만 원을 냈다. 부과가 됐다. 냈을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부과가 됐다면 종부세에선 빼줄 금액이 뭐라고요? 1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빼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질문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산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주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가감돼서 부과된 세액 그만큼을 빼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상한을 적용받아서 실제 부과된 세액을 얻어다 빼주게 된다. 아주 어려웠어요. 다시요. 재산세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준다고요. 근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부과가 됐다. 그럼 그 금액을 빼주게 될 것이고, 또는 재산세율이 조정이 돼서 50%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 부과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어디다 빼주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감 잡으셨죠? 기본 재산세액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조정했던 게 두 가지.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율을 50% 법률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막 올렸다라면 원래 내야 될 재산세액이 100만 원인데 여차저차해서 세율을 올려가지고 50% 법률에서 올려서 130만 원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 종부세에서 빼줄 금액은 뭘 빼준다? 130을 빼준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은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합쳐서 100분의 70의 범준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작년에 나왔던 점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 공제 10%, 20%, 30%, 보유기간별 공제 20, 40, 50 해서 합이 80이 아니라 합이 70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지문이 3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서요. 자,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지문 옆에 보니까 80페이지 지문 하나 있어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의 과세 기준으로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의 과세 기준으로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경우수가 워낙 복잡해서 거의 세율에 육박할 만큼 복잡해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세부담 상한을 1.5배를 적용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작년에 집을 없었던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을 내가 지금 언제 샀냐면은 지금 6월 5일 날 2019년 6월 5일 날 샀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2020년도 6월 1일이 되면 어떻다? 종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냈던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냈을 때 이 금액이 이 사람은 처음 내는 거라고 지금. 처음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기존에 세부담 상한을 어떻게 적용을 한 거냐? 작년에 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걸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가 하여튼 언제야? 28일인가에 나왔었는데 아주 개짜증났어. 왜? 지문들이 다 길어. 너무너무 길게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거의 그 애는 풀기가 어려웠어요. 종부세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지금 출제 이슈가 거의 뭘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공제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어떻다? 공제한다. 여기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의미한다. 표현은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 자, 요거 괄호넣기 나올 수 있어요. 10%, 20%, 30% 이렇게.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법조문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걸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60세,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 20%, 30%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전제를 하면서 지금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에서 결국은 2, 4, 5, 1, 2, 3, 2, 4, 5, 1, 2, 3, 2, 4, 5 이런 순서. 그리고 토탈에서 중복 공제할 때 얼마? 7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별거 아닌데 이 종부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주제. 자, 우리 앞에서 재산세는
자, 부가징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뜯어내게 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뭐 있어요? 신고, 납부를 한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종부세라고 하는 거, 기본은 보통징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해요. 이분들 귀한 분들이거든. 종부세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돈이 많아고 세금을 더블로 내고 있는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 돼. 재산세야 개돼지도 집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종부세는 특별한 분들이거든.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특별히 귀하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고지서 발부.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어떻다? 발부해야 된다.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납기 12월 15일까지 어떻다? 납부 기한. 그래서 아까 우리 재산세, 건물은 언제? 7월 31일까지, 토지는 얼마? 9월 30일까지. 주택은 원래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산 갖고 있으면 일단은 언제? 7월달, 9월달에 한번 삥을 뜯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또 한번 피를 빨리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15일까지 어떻다? 15일까지 납부를 부가징수를 하는데, 자, 최근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귀한 분들이니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합니다. 12월 15일까지 뭘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보여드릴 텐데, 신고 납부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신고한다 그러면 어떻다? 과소 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된다. 다시 12월 15일까지 내라는 금액을 내면 된다고요. 근데 납세 의무자 보시기에 그 납세 고지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만큼 가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신고 납부를 선택했다는 기존의 부과처분은 없던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최근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 사람 신고 납부하면서 아주 거하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인데, 자, 이것을 얼마? 20억이라고 해서 일정한 세율 곱해서 금액을 싸게 종부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적게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 납부에 관련된 개념인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 소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다?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세 총론과 관련된 개념인데, 이런 게 출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죠. 보통징수 원칙인데 어떻다?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 납세지는 주소지가 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주소지가 어떻다? 납세지.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자, 분납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과면 어떻다?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500만 원 초과면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얘는 지금 이제 이번에 종부세 올린 거 아시죠? 요 근래 종부세 올리고 있는 거 아세요? 아까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별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는 90%예요. 작년 2019년도는 85%예요. 그전에는 80인가 그랬었고, 내년에는 95%, 내후년에는 100%. 그러니까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또 이제 할머니 나오셨고 이렇게 눈 가리고 또 얘기하겠죠. 어저께 배고파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슬을 닦아가지고 그걸로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이제 도대체 우리 돈도 없는데 왜 종부세를 내라고 지랄이냐, 이렇게 대모를 하신다고 그때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납부월세액이 250을 초과했다. 6개월의 범위에서 분납케 할 수 있다. 아까 재산세보다 훨씬 깎아주잖아요. 6개월. 아까 재산세는 2개월, 얘는 6개월. 그 다음에 납부월세액이 아까 500초과, 얘는 250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납이 보면 250초과 500 이하가 되면 250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한다. 500 초과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 그 외 물납은 없습니다. 해서 바로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교재 81페이지 마지막 주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문 몇 개 안 남았어요. 1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틀렸죠? 6월 1일. 2번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이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맞죠?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6월 29일 날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 3번 납세 의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 자, 국세니까 국세는 어떻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박스에요.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제 제척기간 기억나시죠? 원칙은 몇 년? 5년. 원칙은 5년 이렇게 돼 있었고요.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제출하지 않으면 7년. 허위로 아까 양도세,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고 2번 질문요.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근데 이게 답을 뽑았어.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뭘 한다? 보통 징수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실 재산세에서 이런 질문이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가 된다? 보통 징수.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된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종부세는 부과 징수가 원칙이며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해서 옳고요. 2번 답이 됐네요. 이게 좀 재밌었어.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 소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들 종부세 내는 분들 과소신고 하겠지요. 당연히 어떻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돼야 되죠. 신고 납부를 선택에 따르면 정당한 가액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9회 때 답이 됐고요. 그 밑에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된 날로부터 6개월 범주 내에서 분납케 할 수 있다. 해서 250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 500 이하가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분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옛날에 물납제도 있었지만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종부세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득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